반갑습니다. 전정준 TV의 전정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서울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국회 토론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난달 25일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시차 적응과 밀린 일 처리하느라 유튜브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국회 토론에 대한 보고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한국 방문 중 겪었던 신기한 이야기부터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에 머물 때 강남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가는 데는 그 올림픽 대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아마 그 러시아워 때는 교통 체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 표현으로 파킹 낫이다 혹은 뭐 범퍼 투 범퍼다 뭐 그러는데 제가 강남에서 국회의사당 갈 때 그 우리 심장로님이 차를 라이드를 해주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차가 갈 때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 차가 갈 때마다 그 차들이 이렇게 비켜줘서 그 트래픽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래서 그 국회 토론회 하는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10시인데 저희가 호텔에서 8시에 떠났습니다. 왜? 1시간 반 정도 잡을 생각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홍해바다 갈라듯이지 교통체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40분 만에 국회에 이렇게 도착해서 제 자신도 놀라고 운전해 주신 분도 놀라고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25일이 목요일인데 제가 수요일부터 목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아마 서울에 아마 공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헛기침을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그냥 급한 김에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받고 헛기침을 없애고 그 다음에 토론회 아침에도 무슨 약 같은 걸 먹으면서 아주 초조하게 토론회를 아침에 준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30분 제가 토론하는 동안에 제가 이런 헛기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부터 그렇게 헛기침도 안 하고 진행했던 그 토론회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겠습니다. 주 발제자로 나선 저는 그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으로 국적 자동 상실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해외 동포 차세대의 족쇄를 없애기 위해 국적 자동 상실제 도입이 시급하여 저는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 피해 구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국회 토론회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회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복수국적 혹은 국적 이탈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주제 발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한국은요 BTS도 군대 가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여 저는 토론회에서 그러면 한국계 3선 앤디킴 연방하원 의원도 한국 군대 가야 하나요? 라고 반문하며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국민 정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개념 구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에 걸쳐 추진해왔던 5차 헌법소원과 헌법 불합치 승소 등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2005년 소위 홍준표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국적 자동 상실제의 부활을 제시하였습니다.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국적만 줄 뿐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향유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면서 국적 이탈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홍준표법은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또한 홍준표법의 연장선이며 국적이탈 신고에서 허가제로 더 까다로워진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국적이탈 허가를 받으려면 공직 진출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만 하고, 또한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여전히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회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국적법 개정안 제14조의 2를 통한 국적자동상실제의 부활을 피력했습니다. 즉, 외국에서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의 주된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 국적자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적 상실제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이는 특혜가 아니라 피해 구제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나 부칙을 수정하여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게 하여 지난 18년간 홍준표법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법의 소급 적용이 힘들 것이나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될 때 1983년 5월 25일로 소급 적용되어 복수 국적자가 된 자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한 유연적인 법이었기에 원상회복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를 국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설명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패널로 나선 경북대 신봉기 교수는 복수국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특혜가 아닌 족쇄라고 하면서 국적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성대 오정훈 교수는 중국 및 제3국의 동포에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국적자동상실제로 하면 무국적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한 1세가 아닌 동포 2세, 즉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을 규정하는 개정안이기에 중국 동포 및 다른 동포들의 반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전 세계 2세는 미주동포 2세처럼 모국 연수나 방문, 그리고 거주국에서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의 장애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에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적 재취득의 길을 열어놨기에 무국적자의 발생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국적자 등 소수의 인권을 지나치게 생각하다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해서 전 세계 해외 동포 여성까지 복수 국적자로 만들어버린 현행 2010년 국적선택명령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선천적 복수 국적에 큰 관심을 보이고 국회 원내대표와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운영실장, 법조인, 전 워싱턴 단체장, 그리고 언론인 등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국회 토론회를 하고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된 국적법 제14조의 2가 아직까지 10명의 서명을 하지 않아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해외 동포 차세대의 이슈는 국내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또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법을 만든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된 법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에 서명하여 발의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나서서 김홍걸 의원 안에서 제외된 현재 연령 도달자들 보호 문제를 소급표로 추가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면 더욱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이나 해외에 계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